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아침부터 먹고 대학생 두 명한테 소리치고 쫓아내니라고 벌써 또 모기 맛이 갔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제대로 되는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집에 있는 어머님들의 고충을 너무나 잘 이해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신문을 보면서 뭐 반포 아파트 뭐 실거래가 뭐 몇 평에 얼마다 그런 걸 아이들이 보면서 두 아이들이 평생 엄마 집에서 같이 산다는 얘기를 또 듣고 또 한번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지금 교육시키는 목적이 빨리 독립시켜서 우리한테 들러붙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것들은 어떻게든 집 살 의지 자체도 없고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러붙는다고 하고 심지어 결혼해서도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결혼하면 나가야지라는 그런 아침부터 해프닝이 있어서 참 웃기게 시작한 하루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 자식 세대들은 집 사는 거를 약간 언감생심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씁쓸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상관패인 넌 누구니 그 사주 용어만 정복해도 60~70%는 정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주 용어 정복하기 시리즈로 오늘은 이제 상관패인이라는 용어도 좀 생소하고 어렵죠? 아주 쉽게 초등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비식재건인만 알아도 기초만 알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상관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참 안 좋죠. 많이 상관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저 안 좋은 상태로 각인이 돼 있고 그래서 상관이 많은 사람들을 일단은 역술가들은 굉장히 안 좋게 감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상관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경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관의 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상관은 정의감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이고 뭔가 그냥 막 나오는 안에서 뭔가 준비된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고 좀 직선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에 의해서 많이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왕따를 당하는데 본인은 정작 사람들이 자신을 왜 싫어하는지 왜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상관이 많이 발달해 있으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을 약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요. 다 알고 있지만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말들 아니면 그런 진실들을 다들 입 다물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건데 상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말을 그냥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린다고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그냥 다 알지만
암묵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직언을 날린다거나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게 바로 상관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식재관님보다는 이 아래 겁재 라인으로 봐야겠군요. 비겁, 겁재, 상관, 그 다음에 겁재, 상관, 그 다음에 정재, 정관, 정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일간과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게 겁재라 그랬죠. 가령 제가 개수일간이라면 임수가 겁재가 되겠어요.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 같은 음인 거는 비식재관인으로 가지만 내가 음인데 양일 경우에는 상관, 정재, 정관, 정인 음량이 다를 경우에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정인 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일 때는 이제 이 라인이고요. 플러스일 때는 나와 다른 양일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양일 때는 마이너스 성분을 가진 그런 글자들이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개수 라인이에요. 개수 일간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럼 겁재는 나와 같은 수인데 이건 플러스죠? 플러스. 이럴 때 겁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음량이 다른 걸로 이렇게 흐르면은 정이라 그랬죠. 그렇게 임수. 그 다음에 개수에게 상관은 간목. 그 다음에 임수에 또 이 라인이니까 그 다음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정재는 겁재가 극을 하는 거죠. 그죠? 극을 하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병화가 되겠죠? 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은 무토가 되겠고, 그 다음 무토는 또 뭐가 되겠어요? 무토에서 토생금이죠. 그러니까 경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간목일주예요. 간목일간이에요. 그럼 나는 플러스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겁재예요. 그죠? 마이너스면 을목이 되겠죠. 같은 목인 을목이 겁재예요. 이게 겁재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플러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라인이 이 라인이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그러면은 목생화니까 음화의 정화. 그 다음에 화생토, 음토, 기토. 그죠? 그 다음에 토생금. 그러니까 음금인 신금. 그 다음에 금생수, 음수인 개수.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이제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설명이 이제 부연 설명이 된 거고요. 상관폐인. 상관폐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성인, 정인이 상관 몇 칸을 갈까요? 한 칸, 두 칸 가면 극을 하는 거죠. 정인이 한 칸, 두 칸 극을 했어요. 그러면 두 칸 갔으니까 극이니까 뭐예요? 그쵸? 정인이 상관을 극한 거니까 상관의 힘이 발휘가 안 되고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상관의 그런 부정성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답니다. 일단 그러면 상관의 성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부정적인 면의 상관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의 상관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모든 거를 다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상관이라면 일단은 상관은 뭐라 할까요? 직선적인 성분이고요. 그 다음 정의감이기도 해요. 상관은 남들이 그냥 알지만 본인이 말을 하면 본인에게 불리함이 올 것 같아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소신을 좀 실현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상관성이 많은 분들이 노조나 무슨 권익위원회, 그 인권단체,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파트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건 또 내 멋대로 란 뜻도 되죠. 내 멋대로. 이건 부정성이겠죠. 내 멋대로.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모든 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가는 게 바로 상관이에요. 그리고 상관은 겁재가 생하는 거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이죠. 그럼 남의 말이야. 겁재의 말이에요. 겁재의 말이면은 남을 대변하는 대변인도 되겠죠. 이게 그렇게 정의감하고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상관은 일에 있어서는 제조, 생산, 직접 제조,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많이 보이고요. 상관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상관이라는 거는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기존의 체제를 확 뒤집는 거. 뒤엎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상관성이 강한 사람들을 상당히 위정자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인물이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옛날에 왕을 갈아치우자라고 하는, 왕을 갈아치워서 이제 뭐 선조도 쫓겨나고, 중종도 쫓겨나고 그런 것처럼 뭔가 뒤엎음, 뭔가 갈아치움. 네. 그러니까 뭐 그 박정희 시대의 자이사라봇의 새마을 운동도 어떻게 보면은 상관일 수도 있지요. 그죠? 근데 이제 자이사라봇의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 뜻은 좋았지만 그 과정은 다소 과격하고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죠? 네. 근데 그거에 굉장히 박정희는 그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졌고, 네. 지금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새마을 운동한 행적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희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반정.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인조 반정. 그쵸? 그 다음에 반정. 정치를 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뒤집어 엎는 반정. 인조 반정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옛날에는 상관을 이 반정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봤던 십성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이 상관 하나만 있어도, 네, 상관 하나만 있어도 위험인물로 간주하기에 충분히 작용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뭔가 대신들을 뽑거나, 네, 그럴 때도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를 했겠죠, 일단. 옛날에는 상당히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인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상관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하루하루 눈 뜨고 나면 문화가 바뀌어 있고, 눈 뜨고 나면 새로운 문물이 만들어져 있고, 눈 뜨고 나면 세상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시대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굉장히 요즘에는 아이디어의 시대잖아요. 그 모든 아이디어가 세상을 거의 이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상관은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성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특함, 굉장히 독특함보다는 독창성, 네, 독창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 독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은 아예 없던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것들을 부정하고, 예, 그 기존의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또 상관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상관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고리타분한 직장, 체계가 아주 확고한 그런 직장에 다니기에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상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 잘 못 하시고요. 직장 생활 하시더라도 자꾸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꾸 기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런 단체의 불만을 굉장히 많이 품게 되는 성분이기도 하고, 예, 사실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너무 그 기존 회사의 체계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의견을 내면은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요즘에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이 이제 간단해져야 되는데, 의견을 올리면 그거를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한다거나, 그죠? 근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아이디어가 위에 올라가기까지 하세월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아이디어는 올라가다가 누군가에게 막혀서 끊겨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뭔가 그 작패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겠죠. 도저히 못 해먹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빨리빨리 의견이 위로 올라가서 그게 제대로 된 회사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의견이라면 빨리 회사의 어떤 정책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페이퍼워크도 너무 많고 그게 위로 올라가기까지 단계가 너무 많아서, 예, 상관은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급하거든요. 굉장히 급해요. 겁제익에서 나온 거라 바로 나온 거잖아요. 네, 굉장히 급해요. 뒤로 갈수록 속도가 굉장히 늦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가면서 속도감이 상당히 느려져요. 상관은 150km, 100km, 예, 70km, 50km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로 봐도, 네,
상관은 초등, 중등, 예, 한 이거는 고등, 대학생, 예, 이쯤 되면은 이제 사회에 조금 물이 많이 들은 40, 50대 정도, 예, 인성 정도 되면은 최소 60, 70대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속도감이 엄청 빨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관이라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늦고 체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지지 않아서 요즘에 뜨고 있는 직장 자체가 굉장히 그 젊은 조직들, 새로 신생하는 그런 젊은 조직들이 굉장히 발전을 이룬 게 바로 이 상관을 바로바로 관에 반영하는 그런 빠른 의견 체계가 갖춰지기 때문에 의사 체계가 갖춰지고 그리고 사장과 일하는 직원들 간의 대화나 1대1 접촉이나 아니면은 트인 그런 조직 속에서 같이 같은 레벨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함으로써 젊은 사장이 그걸 바로바로 회사 업무에 반영을 함으로써 굉장히 신생 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상관을 잘 쓴다면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저는 아주 좋은 성분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아직은 시대가 그만큼 받아주지 않고 아니면 아주 고리타분한 조직에 있을 경우에는 상관은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처럼 느껴지는 게 상관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쟤 뭐야? 쟤 뭔데 저렇게 날뛰어? 라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위에 거는 이제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아래 것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상관이 상관생 제하면은 나의 독특함이나 아이디어에 아주 그 독창성,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서 돈을 얻는 이렇게 상관생제의 흐름으로 가면은 좋겠죠. 그럴 때는 상관을 상당히 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상관생제가 돼 있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서 돈을 창출해내는 그런 업무에 적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생제가 원국에 이렇게 돼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상관경관이 된다면 상관이 이 관을 바로 보고 있어요. 정제가 없다는 얘기죠. 정제가 없어야지 상관경관이 되는 거예요. 정제가 있으면은 상관생제 재생관이기 때문에 바로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상관은 바로 생할 게 있으면은 생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생하니까 상관경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관경관이라는 건 애초에 조건이 정제가 내 원국에 없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관경관이 된다는 거는 관의 입장에서는 관은 뭐예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이고요. 그쵸? 보수적이고 느리다. 그쵸? 그 다음에 보수적이고 느리고 안정적이고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미지가 반대죠. 상관은 굉장히 빠르고 직선적이고 굉장히 정의감이고 내 멋대로의 그런 상황으로 내 멋대로다 보니까 독특함이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관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은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면은 정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 전체를 다 흐려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리고 정관은 굉장히 느리고 상관은 굉장히 빨라요. 정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은 굉장히 위험 인물인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의 과정을 많이 거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상관은 일단 질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정관은 완벽해야지 움직여요. 완벽해야지 움직이는데 상관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은 이 산이 아닌가 배 하고 다른 산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여유라기보다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빠른 체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관, 경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이 관이 극을 받는 거니까, 관이 극을 받는다는 건 내가 뭐예요? 회사에서 나의 상관으로 인해서 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뭐 정직, 그죠?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정직 처분을 받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회사를 옮기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회사를 옮김, 그죠? 회사를 옮김. 그 다음에 또 상관, 경관은, 정관은 법이잖아요. 법, 그쵸? 그러면은 법을 내 멋대로 어겨서 뭐가 있을까요? 구설수나 시비, 구설수, 시비, 그 다음 법정 다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상관이 일단은 정제가 있어야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쵸? 정제가 있어야지 생을 하면 관을 극을 하지도 않아요. 그쵸? 상관이 가장 무서운 게, 상관이 경관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상관생제도 안 무서워요. 좋은 거죠. 상관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상관이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된 거는 바로 상관이 경관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근데 내 사주 안에 정관이 없어요. 그러면 상관은 굉장히 독특하고 아이디어적이고, 그 다음에 뭐 스타일도 굉장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요. 남들과 다른 걸 거부해요. 남들이 보기에 되게 튀어 보이는 그런 외향적 모습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도 굉장히 튀게 조금 강하게 직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단지 내 사주에 상관만 있으면은 좋게 쓸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원국에 상관 경관이 되어 있으면 내 인생 자체가 자꾸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 회사를 옮기게 되거나 구설수에 자꾸 노출이 되거나 시비에 휩싸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 법적 다툼을 자꾸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굉장히 관이 발달하신 분들에게는, 상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튀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저 사람은 너무 아무 말 대잔치야. 저 사람은 같은 말도 왜 저렇게 밉게 하지? 그런 느낌 많이 받고요.
상관이 강한 사람들 보면 좀 불안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상대적인 관점으로 불안해 보여요. 저 사람 저러다 일치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상관이 경관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답답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저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지. 사람이 좀, 사람 말을 좀 들으면 좀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지. 변해야지. 어쩜 저 사람은 365일 변하는 게 하나도 없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관의 보수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답답해 할 수 있고요. 뭔가 열려있지 않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닫혀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생각이 나면 좀 해보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중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관이 경관을 바라볼 때 이미지예요. 모든 것은 정답은 없어요.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네, 상대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일단 상관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진 거는 결국에는 상관이 이 경관할 때의 모습을 안 좋게 보는 거지, 그 이외에 상관이 정제를 생하는 상관생재이거나 아니면은 상관패인일 때는 상관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상관을 나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항상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아니면 자꾸 떠나간다, 아니면은 자꾸 구설수나 시비에 휘말린다, 그렇다 싶으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불편하게 여겨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관패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상관패인이라는 거는, 상관은 내 멋대로 내 멋대로 아무 말 대잔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 감정대로 그때그때 감정이 숨김없이 시간에 간격 없이 막 나오는 게 상관이에요. 그쵸? 그러면 상관은 굉장히 이 관해에서 보면은 위험하다고 했죠. 굉장히 위험한데, 상관은 나에게서 나오는 아웃풋이란 말이죠. 아웃풋이에요. 근데 아웃풋이 좋으려면은 어때야 돼요? 인풋이 많아야겠죠. 인풋의 질이 좋아야 되죠. 인풋이 훌륭해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정의는 내 안에 지혜, 지식, 경험, 그 다음에 또 뭐 공부, 생각, 이런 것들을 뜻하잖아요. 그 다음 자격, 그죠? 그 다음 인격, 인성,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지혜나 지식, 풍부한 경험, 공부로 얻은 그런 지적 기반, 그 다음에 생각, 깊은 생각으로 얻은 그런 다양한 그런 지혜 같은 거, 그다음 자격, 인격, 인성으로 상관을 극을 해요. 그죠? 상관을 극을 해서, 그럼 상관의 부정성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상관의 부정성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정인이 상관을 극하니까. 근데 상관의 힘이 만약에 100이고 정인의 힘이 20이라면 이럴 때는 상관패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치러 갔는데 100명의 전사를 데리고 치러 갔는데 상대편은 1000명이에요. 전사가. 그러면 정인이 깨지겠죠? 그럴 때는 정인이 제대로 상관패인을 못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힘의 논리도 중요해요. 적어도 정인도 얘를
극하기 위해서 힘이 분명히 빠진다고 했어요. 극하는 존재도 힘이 빠지고 극당하는 존재도 힘이 빠져요. 극하는 존재가 힘이 한 50 정도 빠진다고 보면은 극당하는 존재는 한 120, 30 정도가 빠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인이 한 50 정도의 힘이 있다면 상관은 한 70 정도 되면은 이때는 그래도 정인이 극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인이 상관의 부정성, 모든 아까 말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극을 한다는 거는 그 못 쓰도록 누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상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폐인이라는 의미가 뜻이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왕으로부터 받은 마패예요. 마패. 왕으로부터 받은 마패를 차고, 그죠? 왕으로부터 받은 마패를 차고 암행어사 출도요 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탐관오리를 잡아내는 게 이 상관폐인이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마패를 받아서 자격을 부여받아서 상관을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인성이 왕으로부터 마패를 받지 않았으면은 상관을 치러 갔으면은 상관들이 대들겠죠. 너가 뭔데 나한테. 근데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내밀면 상관들이 꼼짝을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관의 모든 그런 부정성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관을 유일하게 잘 다룰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정인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상관을 엄마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망나니 같은 자식을 잘 사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약해 빠져가지고 자식이 망나니 짓 하면 거기에 같이 놀아나고 일희일비하고 엄마가 지금 중심이 없이 자식한테 질질 끌려간다면 자식이 엄마도 별거 아니네 하고 엄마를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엄마도 힘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주체성이 있어야 되려면 엄마의 힘이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인이 뿌리를 반드시 좀 가지고 있거나 뿌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관인생으로 힘을 받고 있거나 이렇게 관인생으로 힘을 받고 있거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인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야지 엄마가 중심을 잘 잡고 이 망나니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식을 딱 부여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의 논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망나니 같다고 해도 그냥 엄마 말을 그냥 안 듣는 아이도 있지만 가출을 한다거나 학생 때 뭐 중학교부터 뭐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뭐 잔뜩 먹는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한다거나 굉장히 그 말을 안 듣는 정도도 굉장히 다르겠죠. 그죠? 상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상관이 강하면 그렇게 강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자식을 다루려면 결국에는 엄마도 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센다는 건 굉장히 지혜롭고, 예. 이 상관 망나니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예, 부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상관폐인이 뭔지. 유일하게 상관을 잡을 수 있는 건 인성밖에 없다. 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상관이 경관을 이렇게 치려고 상관경관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이 나 좀 살려줘 하고 인성한테 달려가서 내가 너한테 사탕 줄게, 나 좀 살려줘 하고 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라고 인성한테 생을 해서 인성의 힘을 키워주면 인성이 힘이 세져서 그래? 걔가 그랬단 말이야? 하고 정인이 상관을 치러 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꼴이라면 상관경관은 안 일어나죠. 상관경관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관이 인성을 생해요. 그쵸? 그러면 인성이 얘를 치기 때문에 상관이 힘이 약해져서 관성을 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쵸?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이게, 진짜 사주는, 배우는 기간, 공부하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저는 또 더군다나 독학을 했잖아요. 사주는, 예, 원리만 알면 모든 게 다 깨쳐집니다. 상관폐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 이 의미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제 이 의미를 알려면은 기본적인 한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쵸? 기본적인 한자 정도만 아신다면 결국에는 인성, 왕으로부터 받은 마패로 상관을 때려부수러 간다. 예, 탐관오리를 잡으러 간다. 라는 의미.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외우려고들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너무 소소하고 작은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특히 막 신살이나, 예, 그런 것들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천을귀인, 물론 뭐 천을귀인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천을귀인은 내가 나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나쁜 일이 100의 속도로 온다면 천을귀인이 있으면 한 80으로 속도가 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나아요. 천을귀인이 있으면 막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뭐 하늘에서부터 뭔가 내가 뭐 왕의 승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을귀인은 물에 빠졌는데, 예, 죽을 사람이었는데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건져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네, 살아나는 게 천을귀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사주는 원리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결국에는 사주는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공부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주를 풀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예, 이 원리를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꾸 원리를 깨치려면 누워서도 좋고요.
밤에 자기 전에도 자꾸 돌려보세요. 비식 제거아닌 자꾸 돌려보시면 그 원리가 어느 순간에 깨쳐질 겁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은 많이 뭐 하셨을 테고요. 좋아요 하나 톡 눌러주고 가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사주 용어 시리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추위에 피해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에 안전한 시기를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